나가세요, 당장. 며느리의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 말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와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귓속이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쳐다보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이미 저를 바깥 사람으로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요.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저는 그곳에 혼자 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마련한 집이지요. 도윤이 대학 붙었을 때 그 집을 담보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도윤이의 시작 자금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게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영수증을 챙기고 서류를 정리하고 받은 돈과 쓴 돈을 분명히 써두는 습관. 그 덕에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전기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성실함이 가족 사이에서는 존중이 아니라 지나친 꼼꼼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도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은 인생을 버티려면 필요한 질서였을 뿐이었지요. 추석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는 부엌은 전쟁터처럼 바빴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고사리를 삶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손끝이 뜨거워도 멈출 수 없었어요. 명절 음식은 가족의 흔적이니까요. 그걸 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연두색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였어요. 햇볕에 약간 바랜 그 천에는 희미한 된장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싸면서 문득 서랍을 열었지요. 갈색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잘 둬. 그 말을 들은 지도 벌써 20해가 넘었어요.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왠지 오늘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정오 무렵 도윤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고기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사돈 어른들이 앉아 있었어요. 음식은 이미 한 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엔 꽃병이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있던 작은 접시에 눈이 갔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 맨 위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어요.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어머님도 편하게 하시지. 그 말이 부드러웠지만 안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자 세라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자리 하나를 내주더군요. 식탁 모서리 끝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늘 저는 끝자리에 섰지요. 그게 익숙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투는 점잖았어요. 어머님 요즘 몸 괜찮으시죠? 그럭저럭 괜찮아. 다행이에요. 사실 도윤 씨랑 상의했는데요. 그녀가 잠시 말을 고르더군요. 강북집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말이니? 도윤 씨 명의로 돌리자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돈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미리 정리해야 분쟁이 없어요.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뜨더군요. 내가 내 전세 보증금 보탰지. 손주 학원비도 냈고. 그런데 이제 집까지 달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셔야죠. 정리해 두시면 서로 편해요. 그 말에서 서로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편의의 말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어머님 아직 식사라고 말했지만 이미 제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정말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엔 여전히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의 저에게 남은 건 오직 그 쇠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찜질방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김이 뽀얗게 오르는 탕 위로 노란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지요. 제 귀에는 물방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숟가락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쇠붙이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들 줄 몰랐어요. 잠자리는 넓었지만 제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얇은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세요, 당장.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지요. 화면 밝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 문 앞에 놔줘. 문자를 보냈어요. 곧 답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짧고 매끄러운 문장. 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목을 스쳤어요. 아침 트럭이 지나가고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윤이 층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지요. 현관 앞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방 지퍼를 조금 열었어요. 갈색 봉투가 보였어요. 그 순간 숨이 쉬어졌습니다. 있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된장과 세제 냄새가 섞인 집 냄새가 맞이했어요. 커튼을 반쯤 걷자 햇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지퍼를 끝까지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내 양손으로 받쳤어요. 조용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끈적했어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집원이 적혀 있었어요. 공업단지 인근이라는 남편의 글씨. 매매계약서. 제 이름, 도장, 그리고 그의 서명. 날짜는 20해 전이었지요.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 나중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똑똑똑 올라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혼자 하려니 막막했어요. 옆집 박아줌마가 떠올랐습니다. 아줌마 준호 있지요? 전화하자 금세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대학생 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주소 주세요. 그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결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1,000원 결제해야 해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별거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충북 오창 산업단지 확장 계획이 구체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지도 그래픽이 화면에 떴습니다. 익숙한 지명이 보였어요. 토지 보상, 평당 시세 상승.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탁 부딪히는 소리. 손끝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지요. 숫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합계가 현실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등본에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쁨보다는 각성이었지요. 이제부터 차근차근이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만식 씨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인사드린 적 있었어요. 전화번호는 오래된 주소록에 있었습니다. 네, 오만식입니다. 저 미정이에요. 그때 땅 기억하시죠? 그는 반가워했어요. 오늘 오후에 오시죠. 시간 충분히 비워놓겠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충분히. 그 단어가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전화 후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손을 얹고 첫 장을 폈지요. 제목을 썼습니다. 내 권리, 내 계획, 내 서명. 그 아래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등기 확인, 시세 파악, 매수자 미팅, 계약 조건, 세금 공증. 글씨가 점점 고다졌습니다. 비어있는 체크박스들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어디야? 괜찮다. 잘 있다. 주말에 와. 세라가 음식 한다더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윤 초대일. 기록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오후 외투를 챙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어제보다 또렷했어요. 문을 잠그며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제 물건, 제 열쇠, 제 선택. 그 세 단어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오만식 씨 사무실은 2층이었어요. 유리문을 밀자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그가 일어나 맞이했지요. 오셨어요, 어르신. 서류를 읽으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창 쪽 지금 개발 들어갑니다. 조용히 움직이셔야 해요. 가족에게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지 마세요. 돈 얘기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조건을 적어보라 했어요. 계약금, 잔금, 명도 일정. 저는 수첩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서명 직전이 제일 흔들립니다. 제가 제 서류에 서명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더 중요합니다.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벽에 전단지가 흔들렸습니다. 주차된 차 유리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발걸음이 일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헛되지 않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불을 켜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파일에 넣었어요. 노트에 네모 하나를 칠했습니다. 등기 확인 체크. 그 작은 네모가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세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좀 그랬죠. 죄송해요. 고마워. 생각해 볼게. 잠시 침묵. 요즘 어디 다니세요? 집에 있어. 전화를 끊고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라 초대일. 제 안의 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수첩에 적었습니다. 전화는 모두 녹음. 말은 단문. 약속은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내 인생, 내가 서명.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눌린 자국이 반대면으로 비쳤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자 낮의 붉은 지도가 떠올랐어요. 남편의 글씨, 갈색 봉투, 내 이름이 적힌 등본. 그 사이로 내일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잡았습니다. 가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차만 끓였습니다. 녹차 향이 방 안을 채울 때마다 머릿속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틀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누가 내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노트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내 권리, 내 계획, 내 서명. 글씨가 여전히 반듯했어요. 그 아래에 두 번째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시세 파악.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오창 산업단지 토지 시세. 수많은 숫자와 표가 떴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많았지요. 용도 지역 변경, 환지 보상, 조기 매수. 그래도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옆에 써서 뜻을 적었어요. 한 페이지가 금세 채워졌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아, 이건 공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가족만 돌봤지 내 삶을 공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오만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오시죠. 괜찮은 매수자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재빨리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종이 또 딸랑거렸습니다. 비가 그쳐서 공기가 촉촉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다지요. 김상훈 씨라고 합니다. 개발 관계자예요. 그 옆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장 차림 말수 적은 사람. 손톱이 깔끔했고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실례지만 땅 상태를 좀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로 붙은 위치라 매력적이에요. 개발 일정이 확정되면 시세는 더 오를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얼마쯤인가요? 평당 500, 잘하면 600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만식 씨가 거들었어요. 좋은 조건이에요. 다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세금이 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최소 한 달은 두세요. 그동안 서류 준비하시고 매도인 입장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요. 김상훈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편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명함의 글씨가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얇고 일정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조용히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밑에 비가 고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물웅덩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를 올렸습니다. 주전자 김이 천천히 올라왔지요. 그 김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이 허공에서 맴돌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젠 울 자리가 없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 장의 제목을 썼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 그 밑에 적었습니다. 세금 계산법, 매매 절차, 공증 방법, 계약서 핵심 문장. 글씨가 진해졌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녁 무렵 도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만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남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꼭 오셔야 돼. 세라가 진짜 미안하대. 집 얘기도 다시 하자고 했어. 목소리 끝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도윤 회유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말보다 문장이다.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으니까요.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문서 발급 코너 앞에 서니 손이 떨렸어요.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말했지요. 인감증명서 발급하려고요. 직원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본인 거 맞으시죠? 네, 제 겁니다. 그 대답이 묘하게 벅찼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다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산다. 인감도장을 챙겨 나오며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만졌습니다. 갈색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게 나를 현실로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오만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감 완료. 다음 단계 알려주세요. 답이 바로 왔지요.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유진 변호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안심됐습니다. 법은 사람의 편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젠 그 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변호사 미팅 예약. 글자 아래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그 별은 남편이 쓰던 표시였어요. 중요하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종이 위에 또 하나의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쓸 때 손이 덜 떨렸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위로 은색빛이 흘렀어요. 저는 손끝으로 봉투를 한 번 더 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유진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하얀 문 앞에 제 이름이 적힌 방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박미정 내방 십시 상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미리 적어두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미정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유진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앉으세요. 차는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따뜻한 물이면 돼요. 제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펜이 3개 색깔별로 줄 맞춰 있었지요. 그녀는 봉투를 살짝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토지군요. 오창읍 탕정리 맞습니까? 네. 남편이 생전에 사둔 땅이에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셨나요? 했어요. 제 이름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머님 뜻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뜻대로. 그 2글자가 오랜만에 제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지금은 조용히 하실 때예요.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눈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말을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어요. 계획은 이렇게 하시죠. 우선 매매 계약 전 법적 권리 확인서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차분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권리 확인서, 공증, 서류 복사. 글씨가 또박또박 박혔지요. 유언장 형태로 바꿔둘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죽은 뒤에나 효력이 있지요? 네. 하지만 생전 처분권도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명의라면 누구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 안에서 오래된 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 뒤에 있던 건 분노와 서러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였지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요. 이런 일 많아요? 아들 내미, 며느리가 어른 재산 먼저 챙기려는 일.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봅니다. 요양원, 증여, 명의 이전 다 핑계예요. 사람이 늙으면 서류만 남아요. 그 말이 너무 명확해서 아팠어요. 그래서요, 어머님. 그녀가 다시 제 눈을 봤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어머님 편이 돼야 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제 서류, 제 인생.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 밖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현실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은 나를 닮은 얼굴이었지요. 그날 저녁 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 앱을 열어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거짓 없는 말들. 그 안에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도윤의 회유, 세라의 미소, 사돈의 말투. 이제 그 소리들이 나를 흔들지 않았어요. 이건 기록이었으니까요. 밤늦게 오만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김상훈 씨 쪽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서류 정리 후에 진행하시죠.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럼 걱정 없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예, 이제는 단단히 먹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나 잘하고 있지요? 대답은 없었지만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충분한 대답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보낸 과일 상자였어요.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엄마, 이건 진심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데
입꼬리가 슬쩍 흔들렸습니다. 진심은 이렇게 늦게 오지 않아요. 그건 죄책감의 포장일 뿐이지요. 상자를 부엌 구석에 두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펼쳤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이 이제 내 무기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준비가 아니라 실전이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세라 이름이 떴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이 두렵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세 장을 펴고 제목을 적었어요. 흔들림의 기록.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지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제 결심을 세워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펜을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방 구석에 놓인 가습기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끓였습니다. 오늘은 계약 전날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정리된 서류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매매동의서 초안, 그리고 유진 변호사가 정리해준 법률 메모. 서류 위에 손을 얹었지요. 이게 내 인생의 방패이자 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한우 선물 세트. 눈밑이 살짝 퀭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들어와.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어제 많이 울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실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살짝 굳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니? 그 오창 딱 말이에요. 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세라가 그거 알아버렸어요. 손끝이 식탁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그럼 그래서? 엄마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다 같이 쓰는 돈이라면서. 그의 말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친 순간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윤아. 네. 내가 평생 번 돈은 내 손으로 쓴다. 엄마, 그런 말 좀. 그런 말이 뭐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걸 쓰겠다는데.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팽팽해졌어요. 엄마, 세라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인데?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요양원도.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요양원. 그 말 하나에 숨이 막혔어요.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도윤아, 너 그 말 다시 해봐. 그가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아니, 그냥. 너도 그 집안이랑 똑같구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요양원 갈 나이니?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인데?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 시계 초침만 또각거렸어요. 잠시 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난 이제 혼자서 감당할 거야.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또 하나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서류 같은 건 우리랑 상의하시지. 그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서류 얘기. 그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가 내 집 문서 뒤졌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가라. 나 내일 중요한 일 있어. 엄마, 제발. 도윤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 지금 잠시 잊을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이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지요. 테이블 위에는 과일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이란 게 이렇게 싸구려였나.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서명 직전이 제일 흔들립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혼자 남으니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걸까? 도윤이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건 죄책감의 함정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현실 같았어요. 이젠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맨 위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검은 펜을 잡았지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내 이름을 썼습니다. 박미정. 한 글자씩 눌러 적었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이 남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됐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세라 이름이 또 떴어요. 하지만 이번엔 눌러 껐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이 다시 들렸지요. 너는 내 걸 지켜야 해. 그 말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됐습니다. 잠시 후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나를 믿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문자,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 알림. 모두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라. 메시지 창엔 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그 문장만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지 않았어요. 왔구나. 그들의 반응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그 소리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됐구나.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게 뭐예요? 손에는 인감증명서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구했니? 세라가 알아봤어요. 엄마가 우리 몰래 팔아버렸다고.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몰래가 아니라 내일이지.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 이 단어가 또다시 칼처럼 다가왔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가족이면 내 선택도 존중해야지. 엄마,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 그 단어를 되받았습니다. 누가 내게 도리를 지켰는데?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사람의 눈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라가 울어요, 엄마. 자기 잘못이라면서. 그건 세라의 연기야. 엄마. 그의 외침이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도윤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컵이 쓰러지고 차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어요.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그만해요. 그때도 반대했잖아. 그런데 내가 원해서 나는 그냥 웃었지.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왜냐고 묻니? 너희가 내 손을 놓았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나까지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그 소리에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잠시 후 현관 앞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틈으로 고운 향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향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해 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했지만 그건 두려움의 목소리였어요. 땅이 팔리는 게 두려운 거겠죠. 세라야, 이제 그만 가. 어머님, 한 번만 얘기해요. 얘기 끝났어. 그럼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차가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차갑고 흔들리고 그러나 증발하지 않는. 밤이 되자 밖에서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산소 앞에서 혼자 울던 그날. 순자야, 내가 이겨야 해.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손을 들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종이 위에서 번졌습니다. 그게 마치 새로운 서명 같았어요. 나 이제 못 돌아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통과 의례라는 걸. 이 고요함을 지나야 비로소 다음이 열린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유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정 어머님, 오늘 계약 일정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답니다. 제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쳤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또는 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지요. 한정식집 예약석. 그곳에서 매수자와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세라.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진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원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끝내야 해요. 자리에 앉자 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냥 얘기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얌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일 너무 급하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우리랑 한 번만 상의하셨어도. 그녀의 말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낯선 냉기가 숨어 있었어요. 세라야. 네, 어머님. 내가 내 시어머니지 내 재단이 아니야.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싸우지 마.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정리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매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시면 나 정말. 도윤아, 그만해. 엄마. 넌 평생 나를 엄마로만 봤지 한 번도 박미정으로 본 적이 없잖니. 그 말이 나가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후회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요? 그치만 나도 이제는 후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제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 다시 한번 이름을 썼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어요. 하나의 세계가 닫히고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는 그만할래. 그녀가 눈을 돌렸습니다. 그럼 저희도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라.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잔잔하던 식당 공기가 순간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야 내가 내 손을 놓아주는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남은 건 저와 변호사 그리고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제 어머님 인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대추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마음을 녹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유리컵에 닿아 반짝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걸.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유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날 저는 오래된 결혼 반지를 벗었습니다. 식탁 위에 살짝 올려두었어요. 손가락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계약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봉투 속 서류들이 조용히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묘하게 안정되는 냄새였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끓을 때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줬어요. 이젠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천천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흔들렸지만 이제는 단단해 보였어요. 낯설지 않은 내 얼굴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리된 서류 대신 창가엔 화분을 올려뒀어요. 작은 산세베리아였습니다. 잎이 곧고 색이 선명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숨쉬는 식물이었어요. 그걸 보며 생각했지요. 나도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겠구나. 그날 오후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편지를 접어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싶었어요.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시간이 답이 될 테니까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 빛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피부를 타고 마음까지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하늘은 분홍빛이었어요. 그 색이 눈부셨습니다. 옆자리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미소가 났습니다. 나도 저런 날이 있었지. 그 기억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기억 속의 남편이 그리웠지만 이젠 그리움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세라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 같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용서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유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웠어요. 잘 지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조금 웃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안에서 번졌어요. 문득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남편의 숨결이 닿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일정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차를 끓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내 손등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키는 것도 사랑이지만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았어요. 적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이 오면 다시 차를 끓일 겁니다. 오늘은 대추차 대신 유자차를 마셔야겠어요.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그 차향 속에서 조용히 말할 겁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